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코알모 5번째 시간 고양이 피하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니메이션 위주로 만들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순차, 선택, 반복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블럭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 텐데요. 먼저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 라는 명령이에요. 녹색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마우스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G 스프라이트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G 스프라이트에 다가가면 짠! 이렇게 안녕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색에 닿았는가, 이거는 일종의 조건인데 색깔에 닿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현재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다가 G가 이 색에 닿게 되면은 이렇게 안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색깔을 조건으로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스페이스 키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클릭하면 이렇게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명령 블럭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G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G는 마우스를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니까 일단 무한 반복하기가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G가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가는 거를 두 가지 명령 블록에 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동작 카테고리에 보면은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코딩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G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기하게 마우스 쪽을 보면서 쥐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마우스 포인터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죠. 쫓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라보라고 무슨 쪽 보기라고 코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라보고 끝이 아니라 쫓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명령을 하나 더 줘야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이 바로 요거예요. 10만큼 움직이기를 가져와서 이거를 10이면 너무 빠르니까 적당하게 한 5 정도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오, 어때요? 이번에는 마우스 보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쵸. 오, 신기해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꽤 재밌네요. 마우스 포인트를 계속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제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습니다. 자, 따라오죠? 자, 게임 끝냈습니다. 다시 시작. 끝냈습니다. 다시 시작. 자, 문제점이 있어요. 시작하는 위치가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이 G가 게임이 시작될 때 매번 달라요. 시작 위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맨 위에다가 요거 XY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명령이 있죠. 이거를 맨 처음에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위치 X0, Y0 정 가운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분명히 G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0,0 여기 가운데 지점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바로 이 코드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G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이제 고양이를 선택을 해볼게요. 고양이는 우리 G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녹색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이 고양이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 출발하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동작에서 XY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지고 와서 얘도 0,0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시작할 때 쥐하고 고양이가 서로 겹쳐져 그쵸, 있어서 이상할 것 맞아요. 같아요. 겹쳐지잖아요. 겹쳐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위치를 다르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x 200, y 마이너스 150. 뭐 이 정도 하면은 쥐하고 고양이하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무한반복하기로 뭘 해볼 거냐면 아까 해봤던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G는 마우스를 쫓아다니니까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고양이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쥐를 쫓아가요. 그쵸, G를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목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우스 원이라는 이게 생겼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는 누굴 바라보게 된다? 마우스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자, 보이시나요?
고양이 머리가 네, G를 계속 바라보고 있죠. 근데 바라보는 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쥐가 있는 쪽으로 음. 달려와야 돼요. 그쵸, 쫓아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쫓아가라고 명령을 또 줘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1초 동안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얘를 넣어주는 거죠. 바라보고 어떻게 해라? 이동해라. 무작위 위치가 아니라 누구한테? 마우스 원 위치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요요요요. 지금 고양이가 쥐를 쫓아오고 있죠? 실감나네요. 네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양이가 일정한 속도로 쥐를 따라가고 있어요. 게임이란 건 좀 뭔가 액티브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예상치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게임은 재밌어요. 똥이 떨어지는데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야 재밌는 거지. 매번 동일한 위치에서 똥이 떨어지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코딩에서는 무슨 개념을 사용하냐면 난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이걸 영어로 하면 랜덤이라고도 해요. 그건 어디 있냐면 연산 카테고리에 보면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바로 이 명령 블록이 있네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0.5부터 3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0.5초 동안 마우스한테 갔다가 또 어떨 때는 막 3초 동안 갔다가 이렇게 해서 빠르게 다가갈 때도 있고 느리게 다가갈 때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속도가 어떨 때는 빨리 쫓아오고 지금 느리죠? 지금 느리고 지금 또 빨라졌어요. 이렇게 느리게 쫓아오다가 갑자기 빠르게 쫓아오다가 이렇게 이게 지금 난수의 개념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일종의 페널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배경이 이런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가운데 지금 하얀색이 있고 겉에는 살구색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투도 보면은 권투를 할 때 링 안에서 싸워야 되죠. 링을 벗어나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씨름할 때도 모래사장 위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쥐가 도망가는데 이 원 안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을 벗어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그 페널티를 뭐로 할 거냐면 쥐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쥐가 고양이를 피해 가는데 쥐가 작을수록 유리할까요? 클수록 유리할까요? 피해가려면 아무래도 작아야 되겠지요. 그쵸. 피하려면 작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쥐가 원을 벗어나게 되면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당연히 지금 현재 고양이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쥐를 선택한 다음에 녹색 깃발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 아까 색깔과 관련된 명령 블록을 써볼 거예요. 여기 살구색에 닿으면 쥐가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무엇이라면 그리고 감지에서 색에 닿는가 명령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지금 파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른 색깔로 바꿔줄 때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과학 시간에 많이 사용해 보시지 않았나요? 이거 뭐죠? 이름이? 스포이드? 네, 스포이트예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지금 뭔가 좀 바뀌었죠. 여기서 살구색, 배경 살구색을 선택을 하면 짠! 살구색으로 여기 이 부분이 네. 바뀌었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살구색에 닿으면 어떻게 해라? G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형태에서 어떤 명령 쓰면 좋을까요? 근데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요거를 가지고 와서 10은 너무 크니까 한 1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요. 왜 안 커질까요? 닿았는데 살구색에 넣었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딱 한 번만 이 G가 살구색에 닿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려면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얘를 넣어줘야만 다시 해볼게요. 어때요? 지금 계속 커지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반복하기로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커져서 네. 화면에서 잘려요. 자, 지금 처음 게임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작았었잖아요, G가. 다시 작아져서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커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죠. 이거를 바꿔볼 거예요. 그러려면 형태에서 어떤 명령이 필요하냐면 크기를 %로 정하기. 얘가 필요합니다. 얘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이게 처음에 70%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70%로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다시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닿으면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고양이에 닿으면 이 G가 고양이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면 되겠죠. 게임이 끝나고 몇 초 동안 도망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하나의 조건문을 더 넣어볼 거예요. 제어에서 만일 참이라면 쥐가 잡히는 거는 쥐가 고양이에 닿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닿았는가 감지 카테고리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걸 여기다 넣어주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cat2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마우스 1이 cat2에 닿으면 다른 말로 하면 잡혔다라는 얘기죠. 잡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게임이 끝났다고 말해주면 되겠죠. 형태에서 말하기 명령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게임 끝 이렇게 말을 해주면 보세요. 닿으면 이렇게 게임 끝이라고 나타나죠. 근데 좀 이상하죠? 게임이 끝났는데 계속 움직여요. 그쵸?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게임이 끝났으면 G는 사라지고 게임이 멈춰야 되니까 제어에서 멈추기 모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쥐가 없어졌어. 네, G가 없어졌어요. 왜 G가 없어졌을까요? 이유가 숨기기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까 여기 cat2에 닿으면 숨기기라는 명령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되면은 보이기 명령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태에서 여기 보이기를 여기 밑에 넣어주는 거죠. 크기를 70으로 정한 다음에 여기서 숨기기로 짠 하고 사라졌으니까 다시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보여라 라는 뜻이에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등장을 했죠. 그리고 커지다가 닿으면 게임 끝 나오고 사라지면서 게임이 멈추는 거죠.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몇 초 동안 살았는지 쥐가 예를 들면 저랑 코알머쌤이랑 대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오랫동안 도망갔는지 그걸 대결하려면 타이머로 알려주면 좋겠죠. 몇 초 동안 살았다라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연산에 있는 결합하기예요.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개 이상의 문자나 숫자의 값을 연결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머 그리고 여기에 몇 초 동안 생존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몇 초 동안 피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생각보다 잘하네요. 아이고 25초 동안 제가 생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고양이 피하기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